양자이론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인 이번 시간은 양자이론이 탄생하기 전까지 근대과학혁명 과정에서 알게 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현재는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 뉴턴이 완성한 이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르네상스 이후 근대 서양의 양자이론이 나오기 이전인 20세기 초반까지의 자연을 바라본 관점으로부터 양자이론이 나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체에 가해진 힘 또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학문 분야를 영어로 미케닉스라 하고 우리말로 역학이라고 합니다. 양자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양자역학으로 역학의 한 종류입니다. 현대적 역학 이론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갈릴레오와 뉴턴입니다. 뉴턴이 완성한 역학 이론을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과 구분하여 고전역학이라고도 합니다. 뉴턴은 16세기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 운동을 설명하는 지동설과 행성 자료와 수식을 종합하여 질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역학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역학 체계의 핵심은 세 개의 운동 법칙과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 즉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운동 법칙의 첫 번째는 관성 질량을 정의한 것으로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움직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그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가해지는 힘은 질량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지된 상태의 물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질량에 비례해 힘을 많이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바뀌는 정도는 첫 번째 법칙에서 정의한 관성 질량에 반비례하고 가해지는 힘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역학을 배우면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F=ma라는 간단한 식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으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도 가해진 힘과 정확하게 같은 힘이 반대로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이라고 부르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나타냈는데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양쪽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구 궤도 운동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중력에 해당하는 힘에 의한 운동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은 시간과 거리의 함수로 표현되는 미분 방정식이고 이 미분 방정식의 수학적인 해인 시간에 따른 위치와 속도의 값을 구하면 태양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와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물체의 궤적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확립한 고전역학의 방법을 사용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가해질 때의 운동방정식의 수학적 해로 물체의 궤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뉴턴은 운동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뿐 아니라 운동방정식의 해를 수학적으로 얻는 미분의 방법도 고안해내었습니다. 운동방정식의 미분방정식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개수가 늘어나면 상당히 복잡한 수식이 되어 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해인 시간이 변함에 따른 위치와 속도로 표현하는 물체의 궤적을 구하여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물체의 움직임은 만류인력이라는 상호작용의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움직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에너지라 정의하여 개념화하였습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여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역학 과정에서는 운동 과정을 나타내는 운동 에너지와 물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지구는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된 능력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런 물체에 내재된 에너지가 그 물체 주위와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을 수행하거나 열을 주고받는 에너지의 발현 관계를 수학적 방법으로 체계화한 분야가 열역학이라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당초 열역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양자 개념이 양자역학 체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뉴턴 역학 체계는 18, 19세기를 거치면서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기본 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뿐 아니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초부터는 과학 만능 시대로 인간은 물체의 움직임으로 자연을 파악하는 데에는 신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과학자들의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역학 체계와 함께 뉴턴 역시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빛의 본성입니다. 빛은 양자이론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뉴턴은 빛도 미세 입자의 움직임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뉴턴과 동시대의 네덜란드 물리학자인 호이겐스는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 빛에서 회절 현상을 관찰함에 따라 빛은 파동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파동은 연속적인 매질 속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물이라는 매질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자리로부터 물결을 일으키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파동이 만나면 진폭이 확장되고 상쇄되는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입자의 운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파동만의 성질입니다. 물결 파동의 경우 매질이 물이고 물 높이의 고저가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연구하던 중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반복되는 파동인 전자기파임을 밝혀냈습니다.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면 남은 풀리지 않았던 것이 매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마이켈슨 실험도 매질을 찾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20세기가 되어 밝혀진 빛은 매질이 없는 특수한 파동으로 자연계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현상으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사실은 양자 이론이나 상대성 이론 확립에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자연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움직임은 뉴턴이 완성한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물질이 아닌 빛은 전자기 파동이기에 맥스웰 전자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여 자연의 모든 것을 이 이론들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 현상에는 정밀도를 더 높이는 연구 이외에는 더 이상 연구할 주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20세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과학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트로피와 같은 연력학 개념 확립에 공헌한 인물인 19세기의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인 켈빈 경이 1900년 학회에서 행한
19세기의 열과 빛의 동적 이론에 들이운 구름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흑체 문제와 빛의 속도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의 구름은 폭풍이 되어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인 양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번 설명을 요약하자면 양자 이론 이전의 고전 이론으로 뉴턴 역학에 의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궤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전자기파 이론은 빛은 전자기파로 매질이 필요 없는 항상 속도가 일정한 특별한 파동이라는 것으로 19세기 후반 자연의 모든 현상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당시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20세기 초반 양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확립하는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양자 이론이 탄생하는 배경으로 고전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인 흑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양자 이론의 시발점이 됩니다.